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즐의 윤성진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혼다에서 나온 NT1100이라는 모델인데요, 보시다시피 올라운드 투어링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NT 시리즈 계보를 이어서 출시가 되어 온 모델인데요, 일상에서는 취급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장거리 투어를 갔을 때는 굉장히 쾌적하고 편안한 그런 범용성을 띈 다재다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T1100의 외관을 먼저 살펴보시면 일단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단정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이크 전체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편이긴 한데요, 여러가지 방풍을 위한 파츠들이 앞에 기본적으로 달려있고, 시트고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타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투어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핸들바 높이와 스텝 위치가 편안한 라이딩 포지션을 연출하고 있고요, 텐덤 시트도 굉장히 편안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고는 820mm로 발착지성이 무난한 편이고요, 제가 테스트하면서 시트에 앉아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투어링 분야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트가 아주 푹신하지만은 않고 약간 단단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어떨까 싶어서 제가 편도 100km, 200km 정도 내외되는 거리를 한 3일 정도 타봤는데, 확실히 한 2시간 정도부터는 약간 엉덩이가 좀 배겨서 한번 쉬었다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트를 왜 이렇게 좀 단단하게 만들었을까 싶어서 유명산 와인딩 코스를 쉬지 않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달려봤는데요, 체중 이동을 확실히 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 라이딩에서는 이와 같이 약간 단단한 재질의 라이딩 시트가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설득이 되는 듯 했고요. 윈드 스크린 같은 경우는 방풍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앞에 위치한 윈드 스크린 같은 경우는 5단계로 높이 조절이 되는데 작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로 내렸을 때는 스포츠 라이딩을 위한 넓은 시야와 그리고 쾌적한 바람을 다 느낄 수가 있고요, 최대 높이를 올려놓으면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거의 피로감이 오지 않는 굉장히 높은 방풍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위치한 윈드 디플렉터 같은 경우도 어깨 너머로 바람을 넘겨줘서 장시간 라이딩을 했을 때 사람이 바람에 휘둘리지 않도록 피로감을 낮추는 그런 긍정적인 투어링에 꼭 필요한 파츠임을 확인했습니다. 전후 타이어 사이즈는 앞이 120mm고 뒤가 180mm 사이즈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 정도 리터급 전후 배기량의 모터사이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뒷타이어 사이즈는 높은 직진 안정성과 코너에서의 안정감, 그런 것들 위주로 설계가 돼서 갑자기 바이크가 눕는다던가 이런 불안한 일 없이 움직임을 모두 읽은 상태에서 천천히 기울이면서 스포츠 라이딩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투어링급이라서 접지력을 극대화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마일리지가 높은 방향성을 가지면서도 스포츠성도 어느 정도 갖춘 그런 성격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료를 가득 채우고 나서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주행 가는 거리가 계기판에 표시가 되는데 380km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료 탱크 수용량은 20.4L인데요, 바이크 사이즈라든지 1100cc에 달하는 배기량을 살펴봤을 때 약간 작은 용량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직접 연료를 가득 채우고 먼 거리를 많이 이동을 해본 결과 그렇게 부족한 양은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연료 효율이 무척 좋은 엔진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차량 전체 무게는 238kg으로 가볍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무겁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투어러 장르들은 편의 장비가 많이 갖춰져 있고 방풍 성능을 위한 이런 풀카울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사이드박스라든지 탑박스가 더해지면 무게가 기본적으로 240kg 이상 나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무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엔진 형태가 병렬 2기통으로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라이딩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더라도 다루기 버겁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에는 복동식 4포트 캘리퍼가 양쪽으로 더블 디스크로 물려져 있고요, 뒤는 싱글 피스톤 캘리퍼가 물려져 있는데, 앞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제동력 자체는 충분한데 앞포크가 약간 길이가 길다 보니까 급제동을 했을 때 약간의 피치 모션이 크게 발생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뒷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거의 자세 제어용으로 쓸 정도로 그렇게 큰 제동력을 발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엔진은 일찍이 출시가 됐던 아프리카 트윈의 1084cc 병렬 2기통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세팅은 많이 바뀌어 있는데요, 아프리카 트윈 같은 경우는 저중속 토크 위주로 아무래도 어드벤처 바이크다 보니까 다루기 쉬운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이었는데, NT1100 같은 경우는 고속이나 중속에서도 편안하고 진동도 덜 느끼고 쾌적하게 달리는 것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최고 출력이나 토크가 나오는 시점도 약간 더 높은 곳에서 발휘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포츠 라이딩을 했을 때 약간은 더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걸면서 고회전 위주로 엔진을 좀 방방 돌리면서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엔진으로 약간 탈바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엔진의 최고 출력은 102마력이고요 토크는 10.6kg/제곱미터인데요 연비는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제가 체감하기에도 20km 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인연비도 리터당 20km 이상 나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NT1100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 트랜스미션입니다.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채용된 굉장히 흔치 않은 빅바이크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의 아프리카 트윈의 어드벤처 장르라든지 아니면은 포르자 같은 스쿠터 기반의 그런 형태를 가진 바이크들에서도 느꼈듯이 일단은 운전의 편의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750cc가 아니고 1100cc에 조합된 엔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르자 같은 750cc 급보다는 저속 토크나 출발할 때 토크가 훨씬 더 풍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진 배기량만큼 2000rpm 전후의 아이들링 근처에서도 출발할 때 굉장히 고동감이 두텁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크루저 같은 빅트윈만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었고, 특히 이 DCT 미션 같은 경우는 오토매틱으로 완전히 자동화시켜서 주행할 수 있는 반면에 매뉴얼 모드로 바꿔서 기어를 1단부터 6단까지 골고루 사용자 입장에서 써가면서 스포츠 라이딩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왼쪽 핸들 스위치에 마이너스와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이 스위치를 간단하게 클릭하면 달리면서도 원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기어를 내리거나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작동 시점도 매우 빠르고요. 정확히 원하는 시점에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클러치 작동 없이 빠르게 변속이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스포츠 라이딩의 즐거움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달리는 오토매틱 모드에서도 여러 가지 모드가 존재하는데요. 스포츠 라이딩 모드도 있고 일반적인 드라이빙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는 평소에 투어링을 할 때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 스로틀을 감으면 자연스럽게 기어가 올라가면서 최대한 낮은 RPM을 쓰면서 고동감을 동반하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1단, 2단, 3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3단계가 가장 강력한 세팅이고요. 여기서 강력하다는 것은 RPM을 훨씬 더 높게 쓰고 엔진 브레이크도 강하게 걸리고 변속 시점도 좀 더 늦게 가져가는 스포츠 라이딩에 어울리는 그런 세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3단계까지 안 놓고 S1 모드로 놓고 탔을 때 가장 쾌적했다고 느꼈고요. 물론 평상시에는 D 모드에 놓고 탔을 때 빅트윈 엔진에서 나오는 고동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기에는 더 좋았고요. 유명상 와인딩 로드에서도 S1, S2 정도로만 놓고 달리거나 아니면 아예 매뉴얼 모드로 놓고 3단, 4단을 골고루 써가면서 타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덩치가 굉장히 큰 거구의 투어링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드 케이스와 탑 케이스를 모두 떼니까 거의 스포츠 바이크에 준하는 스포츠 투어링 바이크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서스펜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앞에는 도립식 43mm 프론트 포크, 그리고 뒤에는 링크 타입의 모노쇼크 채용이 됐고요. 좀 독특한 점은 스포츠 투어링 바이크인데 작동 길이가, 즉 스트로크가 150mm를 앞뒤로 전부 설정하고 있다는 점인데, 스트로크가 일반적인 로드 바이크에 비해서 약간 길다 보니까 잔잔한 요철이라든지 방지턱 같은 서스펜션의 어떤 기미나 운동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중량 스포츠 투어링 모터사이클보다는 약간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스트로크가 150mm이면서 동시에 지상고도 꽤 높은 편인데 수치상 지상고는 175mm입니다. 앞뒤 모두 프리로드가 조절되는 타입이고요. 저는 몸무게가 65kg 정도로 유럽 기준으로 생각하는 표준 체중보다는 약간 덜 나가기 때문에 프리로드를 최대한 풀어서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대형 투어링 바이크 같은 경우는 무게도 무겁고 부피도 좌우로 꽤 크기 때문에 노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약간 긴장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인데, NT1100 같은 경우는 일단 지상고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안심감이 들다 보니까 길에 약간의 장애물이 등장하는 걸 봐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엑스 어드벤처 같이 완전히 비포 장르를 주파할 수 있는 그 정도 성능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서스펜션 스트로크나 지상고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험로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욕심을 좀 가져봤는데요. 실제로 테스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바이크가 아니니까요. 부드러운 서스펜션과 낮은 무게중심이 가져오는 어떤 장점 같은 게 있었는데, 특히 시내에서 제가 가방을 모두 떼고 출퇴근을 며칠 정도 해봤는데요. 가장 좋은 점이 부피감이 꽤 있는 투어링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저속에서 무게중심이 밑에 깔려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거의 시속 10km 이하로 천천히 주행할 때도 낮은 무게중심 덕분에 무게가 상당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불안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사이드 케이스와 탑 케이스를 모두 장착하고도 시내에서 그렇게 크게 부피감을 많이 못 느꼈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럭셔리 투어링 바이크와는 달리 패니어 케이스의 부피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무게감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투어링 상황을 접하면서 시가지를 지나거나 아니면 또 크루징을 즐기거나 그런 반복된 상황에서 굳이 패니어 케이스를 뗐다 붙였다 할 필요 없이 붙인 상태로도 충분히 쾌적하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 됐습니다. 차체 무게중심이 저중심으로 잘 잡혀있을 때 나오는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왼쪽 오른쪽으로 바이크를 기울였을 때 운전자의 라이딩 스킬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린특성을 가졌다는 점인데요. 특히 우리가 투어링을 떠날 때는 앞에 도로의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감이 높은 핸들링 특성이 결국은 투어링의 전체적인 피로감을 많이 낮춰주는 계기가 됩니다. 혼다 NT1100에 채용된 전자장비는 기본적으로 라이딩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편의 보조장치 위주로 접목되어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계기판 같은 경우는 감압식 터치형 컬러 TFT 디지털 계기판이 채용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커넥티비티 안정성이 강조되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스마트폰과 연계되는 장치 설정이 가능하고, 라이딩 모드는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레인, 어반, 투어, 유저 1, 2 모드로 나뉘어집니다. 유저 모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세팅의 조합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일종의 커스텀 모드이고요. 혼다식 트랙션 컨트롤 이름인 HSTC, 그리고 그립히터,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매틱과 매뉴얼 기능을 오갈 수 있는 다양한 버튼들이 핸들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핸들부에 위치한 다양한 스위치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한데요. 또 한 가지로는 정차했을 때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화면을 직접 손으로 터치해서 작동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대형 스마트폰을 만지는 듯한 기분으로 여러가지 기능을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혼다 NT1100 시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혼다 NT1100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부담 없는 스포츠 투어링 바이크라는 점은 아마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혼다 NT1100은 모든 점에서 너무 무난하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난함에서 오는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스포츠 라이딩 경험이 많이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접근해서 전국 투어라든지 모르는 길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줄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무난하다 보니까 모터사이클을 레저로 생각하시는 경우에 약간의 어떤 짜릿함이라든지 깊은 매력 이런 부분을 느끼기보다는 편안함과 쾌적성 위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인 라이딩을 원하시거나 직접 조작하는 조작감이라든지 민첩하고 기민한 운동 성능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약간 추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1100cc나 되는 이 오버리터급 체급치고는 굉장히 다루기가 부드럽고 부담이 없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성 라이더라든지 라이딩 경험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라이더에게도 충분히 권할 만한 오버리터급 투어링 바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투어링 바이크가 멋지다고 생각해서 꼭 한번 타보고 싶었지만 크기라든지 무게감이 크게 부담돼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바이크가 바로 NT11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조합됨으로써 그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투어링 바이크보다도 훨씬 조작을 덜 하고 편안하게 라이딩과 투어링 그리고 달리는 길의 경치와 풍경을 감상하는 데에만 집중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면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개발한 혼다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투어링 바이크를 접해본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합리적인 가격과 상품성을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전체적인 품질감이 그렇게 고급스럽거나 하이엔드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방풍이나 방열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 파츠들이 많이 사용된 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재질이 고급스럽다든지 두께감이 크다든지 오너에게 소유의 만족감을 주는 그런 부분은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색상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무광 그레이 색상이 있고요. 유광 블랙 색상 이렇게 두 가지만 출시가 됩니다. 색상 또한 혼다 NT1100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940만원으로 2000만원대를 넘지 않은 것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필수로 따라가는 사이드 패니어 케이스라든지 톱 케이스 등을 추가했을 경우에 2000만원 초반까지 가격이 상승되는 점은 뭐 어떤 투어링 바이크라도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탓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대형 윈드 스크린이나 방풍용 윈드 디플렉터 등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부분까지 고려하면 1940만원이란 가격은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 혼다 NT1100 발표를 봤을 때 기존의 아프리카 트윈의 범용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스포츠 투어링까지 섭렵되는 욕심이 어디까지 커버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컸었는데요. 결론만 놓고 보면 짙은 색깔의 스포츠성을 추가한다기보다는 투어링 상황에서 종종 등장하는 쭉 뻗은 도로에서 마음껏 속도를 내거나 와인딩 로드에서 코너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포츠 투어링 바이크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혼다 NT1100 시승기를 마치고요. 무엇보다도 리뷰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듀얼 클러치 미션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가지 조작을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바이커즈랩 임성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